예, 요 사진, 연습용 사진 가지고요. 지난번 요 사진 가지고. 오늘 카메라 로에서 기본 보정하는 걸 지난번에 조금 약간 했는데, 오늘 요 베이직에 관한 거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 지난번에 기본 보정에서 여기 보면 보정하는 방법이 베이직이 있고 커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베이직, 우리가 베이직만 해도 어느 정도 한 40~50%는 배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진 보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베이직에 대해서, 베이직은 여기에 보면은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는 게 주예요. 밝기. 그러니까 노출이죠. 노출을 조정하는 게 주인데, 노크가 되고 있나. 밝기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베이직에서 요 베이직의 옆에 방향키를 누르면 그 안에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쪽 하이라이트 부분, 하이라이트는 지금 볼 때 사진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일단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지난번 Shift 키 누르면 반자동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면은 오토로 바뀌죠. 전부 다 이름이. 여기에서 익스포저,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이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노출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이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가운데서 옆에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섀도우는 노출에서 N쪽에 이 부분이 섀도우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화이트는 제일 오른쪽에 255에 가까운 부분 이쪽에요. 그리고 블랙은 제일 N쪽, 그러니까 완전 제로죠. 제로 부분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제로라면은 블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거. 근데 여기서 요걸 지금 센터에 이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제로죠. 오른쪽에 수치가. 현재 사진 찍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제로라는 거는. 이걸 조정을 하려면은 하이라이트를 내 맘에 맞게 조정하겠다 이게.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은 여기 하이라이트가 오토 하이라이트로 바뀌죠. 오토 하이라이트로 바뀐 상태에서 요 가운데 삼각형 이걸 N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하이라이트가 너무 밝았기 때문에 N쪽으로 옮겨가서 마이너스 73이 됐죠. 수치가 마이너스 73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 섀도우 부분이죠. 섀도우 부분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고 이 가운데 바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밝아졌죠.
요 어두운 부분이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화이트는 이 히스토그램에서 제일 오른쪽이라고 했죠. 오른쪽이 비어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더블 클릭. 오케이. 화이트가 플러스 17로 돼 있죠. 여기서 밝은 부분이, 화이트 부분이 약간 조금 더 밝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블랙은 섀도우 부분하고 또 다른 게, 블랙은 아주 깜깜한 지역이에요. 섀도우는 영어로 막 그림자인데, 섀도우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은 이쪽이 블랙 에리어고, 블랙 에리어를 Shift 키 누르고 더블 클릭 해볼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11로 됐네요. 이렇게 하면은 밝기 조정이 일단은 반 자동으로 해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정하기 전에 사진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할 때 요 밑에 요거 있죠,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전부 다 제로로, 가운데 센터로 오면서 보정 전으로 돌아가요. 그죠? 이 수치가 전부 다 제로가 됐죠. 다시 누르면은 보정한 값이 돼요. 사진도 밝기가 틀리지요. 그죠? 이렇게 틀렸어요. 예, 여기서 노출하면은 익스포저 센터 에리어인데, 노출을 보정을 하면은 전체적인 사진이 밝기가 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이 센터, 요 가운데 제일 센터가 256을 2로 나누면 128이 되죠. 가운데가 128래요. 여기 레드, 그린, 블루가 똑같은 값으로 128이 되면은 회색이 돼요. 회색. 50% 회색. 그죠? 회색이라면은 밝기로 따지면은 제일 중간이 되겠죠. 블랙하고 화이트의 중간은 회색이 되겠죠. 근데 이걸 조정을 하면은 요 에리어만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제일 많이 조정이 되지만 이쪽 에리어도 같이 조정이 조금씩은 따라와요. 해볼게요. 익스포저를 Shift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은 약간 밝아지죠. 그죠? 지금 1차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을 보정을 간단하게 하려면 이 정도에서 끝내면 돼요. 근데 이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야.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지금 난 여기 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나는 더 밝게 하고 싶다 이거야. 그죠? 밝게 하고 싶으면은 섀도우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빨 올리면 더 밝아지죠.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지점에서 멈춰주면 돼요. 요 부분의 밝기 조정은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 익스포저 밑에 컨트라스트는 뭐냐? 컨트라스트는 이 사진에서 명암 대비가
예를 들어서 명암 대비가 높다 하면은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분명하게 나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토그램에서 어두운 쪽, 이쪽 N쪽으로 어두운 쪽은 N쪽으로 붙고 밝은 쪽은 오른쪽으로 붙고 하면은 어두운 블랙하고 화이트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요런 어두운 쪽, 밝은 쪽이 선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가운데로 몰리면 회색 쪽으로 128쪽에 몰리면은 이런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되겠죠. 그걸 조정하는 게 컨트라스트예요. 컨트라스트 한번 Shift 키 누르고 해볼게요. 더블 키 누르면 요건 뭐 컨트라스트가 거의 맞았다는 얘기네요. 플러스 5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걸 나는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동으로 마우스로 요 바를 끌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두운 쪽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쪽은 더 밝아지죠. 그죠? 사진이.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이걸 끌어서 N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그래프도 움직여요. 그래프가 양쪽이 모두 가운데로 모아지죠. 이렇게. 그죠? 모아지면서 사진은 흐릿해져요. 그죠? 그러면 안개 낀 것처럼 사진이 되죠. 이건 컨트라스트가 낮은 거예요. 이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양쪽으로 벌어지죠. 위에 히스토그램에 벌어지면서 사진은 더 선명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극명하게 보정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사진이 어색하죠. 이렇게. 그죠? 사진이 컨트라스트를 많이 올리면은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올리는 건 안 좋아요.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 스크롤 바를 내리면은 밑에 안 보이던 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스크롤 바 내리면은 밑에 텍스처하고 클래리티하고 DAG가 있는데, 여기서 DAG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DAG라는 거는 안개처럼 뿌연 것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주면 컨트라스트를 낮춰놓고, 뿌얘졌죠. 이 상태에서 DAG를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뿌연 게 없어지죠.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었을 때 어떤 사진은 물론 자연스럽게 뿌연 안개가 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진 자체가 노출 때문에 뿌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걸로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DAG로 오른쪽으로 올릴수록 그 뿌연 게 없어지죠. 근데 이걸 N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더 뿌얘지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컨트라스트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DAG를 또 여기서 올리면은 하늘 색깔을 보세요. 하늘 색깔이 더 파래지죠. 푸른 하늘이. 이런 효과도 있어요. DAG가. 아까 안개가 거치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하늘을 더 새파랗게 만들고 구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적당하게 내가 보기 좋을 정도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클래리티는 뭐냐 하면은 요 컨트라스트는 클래리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밝은 쪽과 여기 하늘이 밝은 쪽이죠. 구름 있는 쪽이 밝은 쪽과 이쪽 어두운 쪽을, 밝은 쪽은 더 밝고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만드는 효과가 컨트라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이 어색해지니까 이 클래리티는 우리가 이거 한글로 번역하고 보면 부분 대비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에리어 숲을 안에서 이거는 밝은 쪽, 어두운 쪽이 여기 표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컨트라스트를 올리고 싶을 때 클래리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먼저 클래리티를 해서 이걸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걸 올려도 그래프가 별로 많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사진은 뚜렷하게 되죠. 근데 클래리티, 컨트라스트만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부분 대비, 이런 밝은 쪽은 이 지역에서 그 중에서 이 섬세한 면이 나타난다는 게 디테일이. 클래리티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사진이 어느 정도 된 거는 컨트라스트는 안 만지는 게 좋고, 가능하면 클래리티를 만져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또 요거보다는 텍스처는 지금 올려도 사진을 보세요. 사진이 N쪽으로 가니까, 가운데서 N쪽으로 가니까 이 흐리멍텅해지죠. 그죠? 디테일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가면 디테일들이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갯벌 같은 거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갯벌의 그 입자가 전부 다 보이는데, 그때 N쪽으로 내리면은 그 입자가 다 없어져요. 그가 두리뭉실해지죠. 샤프해지지가 않아. 그 텍스처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그 샤프해지죠. 이런 디테일이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텍스처인데, 텍스처하고 클래리티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디테일을 살리려면은 텍스처를 먼저 올려야 되겠죠. 텍스처를 올리고 그 다음에 클래리티로 이 대비를 조금 약간 올려주면 사진이 더 살아나겠죠. 근데 클래리티를 올릴 때 텍스처보다 더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또 클래리티보다 컨트라스트를 더 올리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살리고 싶을 때 텍스처를 사용하는 거예요. 텍스처는 말하자면 샤프니스하고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샤프하다는 걸 의미를 알죠. 요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이걸 내리면은 꽃잎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죽어요. 그죠? 이 하얀 꽃을 보세요. 꽃잎이 어느 게 두리뭉실하게 되는데, 텍스처를 살려놓으면은 그 한 개 한 개 꽃잎파리가 다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싶으면 요 옆에 줌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먼저 이 돋보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우측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확대가 돼요.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축소가 되죠. 일단 확대해 놓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텍스처를 이렇게 올리면은 뚜렷하게 되는데 이걸 텍스처를 낮추면은 어때요? 흐릿하게 되죠. 샤프하지가 않죠. 꽃잎들이. 이걸 오른쪽으로 가면은 꽃잎들이 살아나요. 그 대신에 노이즈가 생겨요. 이렇게 노이즈 아시죠? 예? 노이즈가 생기는데 노이즈가 안 생길 정도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이즈는 이제 뒤에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나중에 있는데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걸 원상복구하려면은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원상복구가 되죠. 그리고 바이브런스하고 세츄레이션이 있는데 세츄레이션이 뭔지 알죠? 채도. 요 붉은 부분을 더 붉게 만들고 파란 부분을 더 파랗게 하고 이게 채도예요. 채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런 땅 색깔이 빨개지죠. 그죠? 하늘 색깔은 더 파래지고, 그죠? 이게 채도예요. 채도를 올리면은 그 색깔이 원색에 가깝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세츄레이션을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흑백이 되죠. 색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죠? 흑백 만들 때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흑백 사진 만들 때 세츄레이션이 이거라면은 바이브런스도 올리면은 채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세츄레이션만큼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채도를 올리면은 사진이 데미지가 가요. 채도를 많이 올리면은 채도를 올리면 이게 사진이 디테일이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채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프린트아웃 하면은 프린트가 뭉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채도를 쓰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가 요 발을 지금 플러스 50인데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거야. 원상복구를 할 때 요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제자리로 가요. 요 발을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도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요 바이브런스를 조정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이브런스를 조정을 해서 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사진 정도면은 제대로 찍힌 사진인데 내가 그래도 채도를 조금 약간 더 주고 싶다 하면은 1차적으로 바이브런스를 사용하시라 해요. 요 정도 한 20에서 25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약간만 주시면은 사진도 안 망가지고 채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이직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베이직 기본에 대해서 오늘 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내가 대충 설명 드렸으면은 요거를 원본 상태하고 비교하는 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게 원본 상태죠. 다시 클릭하면 지금까지 조정한 상태로 되고, 지금 후보정은 전부 다 이렇게 원본 상태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게 후보정인데, 원래는 사진 찍을 당시 사진 촬영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후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뭐 그게 되나?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보기에 좋게 만들면은 그게 제일 좋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요 베이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 이해 갑니까? 저장은 나중에 이걸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저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포토샵에 가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의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저장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후보정 한 상태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한 70~80% 보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포토샵 가서 디테일하게 보정을 더 해가지고 이제 그때 세이브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카메라 로우에서 보정을 했으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는 것까지만 할게요. 가는 거는 왼쪽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픈. 오픈에서 오픈을 클릭하면은 포토샵이 열리죠. 지금 포토샵이 열린 상태예요. 컴퓨터가 점점 더 느려지네. 왜냐하면 이 영역 컴퓨터 문제도 있지만 아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얘들이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무거워져 가지고 오래 걸려요. 지금 아까 그 카메라 로우에 있던 사진이 포토샵에 들어왔죠. 여기서 포토샵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